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시작과 끝에 사용하며 여러 번 겹쳐서 갚는 붕대법은 시작과 끝에 사용한다 하면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1. 나선대, 2. 회기대, 3. 환행대, 4. 팔자대, 5. 나선 절전대. 정답은요? 3번 환행대죠. 붕대의 시작과 마지막 환행대입니다. 나선대, 나 비슷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굵기가 비슷비슷한 곳, 나 비슷 나선대입니다. 팔자대, 손과 손가락, 몸과 사지, 관절이나 돌출부에 접히는 부분에 쓰는 거 팔자대. 나선 절전대, 변절한다 해서 변하는 부분, 종아리의 부종을 감소하기 위해서 갚는 거 절전대입니다. 나 비슷 나선대는 굵기가 비슷비슷한 곳, 나선 절전대는 종아리같이 굵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환행대, 붕대의 시작과 마지막이 환행대예요. 환행대. 나선대가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팔목과 같이 굵기가 비슷비슷한 곳 나선대로 갚는다. 붕대법의 시작과 마지막 환행대 이게 아니라 그림으로 찾으면 여러분 못 찾죠? 환행대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는 거, 동일 부위를 수차례 돌려 갚는다. 환행대 그림으로도 아셔야 돼요. 오른쪽 편마비 환자의 식사 돕는 방법은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왼쪽이겠구나 기억하시면서 보기 보셔야 돼요. 왼쪽을 활용하게 한다. 불편한 쪽은 지지해준다 이것입니다. 1. 입에 오른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불편한 쪽에 넣어줄까요? 2. 환자가 스스로 먹도록 자리를 비켜준다. 3. 앉지 못하는 경우 오른쪽 축으로 눕힌다. 불편한 쪽으로 눕히나요? 4. 음식물을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 물과 같은 액체 음식을 먹게 한다. 5.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음식물을 삼키게 한다. 정답은요? 5번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음식물을 삼키게 한다. 이것은 꼭 편마비 환자뿐만이 아니라 연화곤란 환자에게도 이런 자세로 음식을 먹입니다.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건강한 쪽으로 음식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1번 오른쪽에 불편한 쪽에 넣어준다 했으니까 틀리죠. 2번 환자가 스스로 먹도록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자리를 비켜주지는 않죠.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손으로 숟가락을 쥐어준다. 이런 것들이 좋은 답입니다. 3번 앉지 못하는 경우 앉지 못하는 경우 오른쪽 축위로 눕힌다. 눕힌다고 하면은요 왼쪽 축위로 눕히는 건데 식사할 때는 눕히지 않죠. 상체를 위로 올려줍니다. 4번 음식물을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은요 액체 음식보다는 걸쭉한 연식, 죽 같은 게 더 좋다고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음식물을 먹는 게 오히려 살에 걸리지 않고 연화곤란 있는 환자에게 좋다.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겨라. 환자의 일상 식사 돕는 법. 가능하면 스스로 먹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불편한 쪽은 지지해준다. 장기간 입원 환자는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바른 자세로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이거예요. 휠체어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이동변기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지팡이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눕혀준다. 건강한 팔을 짚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연화곤란이 있는 노인 환자 식사하는 동안 말 시키지 않습니다. 식사 전후 앉아서 휴식하도록 하고요. 묽은 액체 음식보다 오히려 점도가 있는 죽 같은 거 푸딩, 계란찜, 순두부 이런 연식이 더 좋다는 거예요. 편마비 시 건강한 쪽으로 머리를 기울여 음식을 먹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또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턱을 당겨준다.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바른 자세에서 식사하도록 해준다.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연화곤란 환자에게 구강 음식 제공 시 청색증을 주의해서 관찰한다. 청색증은요 산소 부족이에요. 뭐가 질식됐다는 거죠. 관찰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회복 시기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죠. 물이나 보리차 먼저 먹고요.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리고 일반식 먹습니다. 유동식은 물로 된 거예요. 소화되기 쉽도록 물로 만든 음식이 유동식이고요. 관급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급식은요 콧줄 꼽았을 때 관급식 들어가는 거예요. 연식, 흰 죽이 연식입니다. 또 씹기 편하게 식품을 조리해서 식사 제공하는 거 이건 경식이에요. 가벼운 식사. 유동식은 묽게 만든 음식입니다. 미음, 죽, 스프 등이 있다. 죽은 유동식보다는 연식에 가깝습니다. 관급식, 목구멍이나 콧구멍으로 가느다란 고무관을 넣어서 음식 제공하는 거 관급식, 콧줄 꼽는 거 관급식이요. 검사나 치료 시 영아의 전신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하는 보호대는 1. 재킷 보호대 2. 장갑 보호대 3. 벨트 보호대 4. 혼입을 보호대
5. 팔꿈치 보호대. 정답은요? 4번 혼니블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보호대 문제도 쏠쏠이 잘 나오죠? 보호대 적용 원칙. 이게 억제되죠.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한다. 2시간마다 풀어주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이거 마냥 해놓으면 욕창 생기고요. 몸에 구축이 옵니다. 2시간마다 30분간 풀고 관절 운동과 피부를 자주 관찰해야 된다. 보호대는 침상 틀에 묶는다. 침상 난간에 묶는 게 아니에요. 침상 난간은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요. 침상 틀 머리 쪽에 묶습니다.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막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응급상황 시 풀 수 있는 매듭법을 사용한다. 이 매듭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인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손목, 발목 등의 뼈가 돌출된 부위는 보호대 사용하기 전에 패드를 댄다. 패드 안 되면은 또 살 쓸려서 욕창이 전조가 되니까요. 체가상이 생기면 욕창이 또 되니까요. 재킷 보호대 요런 거예요. 재킷을 입혀주죠. 혼돈으로 협조가 어려운 환자, 진정제 투여한 환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위험이 크니까 신체 보호대를 사용합니다. 장갑 보호대, 애기들, 성인들 많이 쓰는데요. 가렵다 하면은 못 긁게 하는 거예요. 혼돈 환자에게 장갑 보호대를 적용했다면은 이유는 튜브 제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콧줄 꼽은 치매 환자들 정말 막 이렇게 잡아 당기기 때문에 보호대 억제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손이 그 상태로 굳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팔꿈치 보호대, 같은 말로 주관절 보호대. 이거는 애기들만 해요. 소아나 애기들만 한다. 혼니블 보호대, 전신을 그냥 혼니블로 칭칭 감는 거예요. 영아는 0에서 1세죠. 애기한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적용할 때 손목과 보호대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의 여유를 두는 목적은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 잴 때도요. 거기 손가락 하나는 들어갈 정도로 남겨야 정상 혈압으로 측정돼요. 안 그럼 너무 땅땅하게 해놓으면 혈압이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성인 환자의 요골맥박 측정 결과 리듬이 불규칙할 경우 우선 할 간호보조 활동은 시계 차는 여기 손목에서 요골맥박 치죠. 여기가 불규칙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데를 재야 된다. 이게 답이겠죠. 어디를 재냐? 1. 체온을 측정한다. 2. 호흡을 측정한다. 3. 수분을 섭취한다. 4. 60초 동안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5.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한다. 맥박이 불규칙한데 다시 정상 맥박을 재야겠죠? 정답은요? 4번. 다시 맥박을 측정한다. 근데 어떤 맥박? 심천맥박. 심천 부위의 맥박을 측정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맥박이 불규칙한데 체온 재고, 호흡 재고, 수분 먹이고, 다리 들어 올리고, 쇼크 자세 취하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 맥박. 5개월 된 영아의 맥박을 안정시에 측정한 결과 간호사에게 알려야 되는 경우는 이런 문제 있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는 거죠. 성인의 맥박은 1분에 60에서 100회가 정상입니다. 애기들은 더블이에요, 거의. 80 이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보기에서 찍으시면 되겠어요. 일단 심천맥박이 어딘지 위치를 알아야 돼요. 이거 위치도 나온 적 있었어요. 보기에 좌측 중앙의 쇄골선, 여러분 여기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좌측에, 우리 눈에는 오른쪽이지만 이 대상자 위주로 하면은 이게 좌측이죠. 좌측의 중앙에 있는 쇄골선과 늑강골이 1, 2, 3, 4, 5, 4억원째 늑강골이 만나는 요 지점, 요 동글뱅이에 있는 지점이 심천맥박인 거예요. 이 부위를 1분은 재야지 정확하게 맥박이 측정이 된다 이거거든요. 심천맥박을 언제 재냐? 요골맥박이 비정상적일 때, 일반적으로 맥박 쟀는데 거기가 좀 비정상일 때, 간헐적인 부정맥일 때, 뭔가 이게 옷이나 석고 붕대를 해가지고 이 접근이 어려울 때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이거예요. 심천맥박은요, 부정맥이 있을 때 잰다. 1분 내내 측정한다 이거예요. 심천맥박 보고 왔죠? 부정맥이 있는 성인 환자의 맥박을 정확히 측정할 부위는, 그러면 심천맥박 하세요. 심천맥박 국시 잘 나옵니다. 또 맥박 결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골맥박과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 심천맥박이에요. 또 성인 환자의 요골맥박이 리듬이 불규칙했을 때 어떻게 하냐? 1분 동안, 60초 동안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측정국시에도 나왔던 거예요. 심천맥박 기억하십시오. 부정맥, 정맥이 불규칙적으로 뛴다. 문제가 있다. 원활하지 못하다 이거죠. 심천맥박, 심천부의 그 부위의 맥박을 재는 거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발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의 측정 부위는 족배동맥이다. 맥박을요, 요골동맥 또는 심천맥박에다가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상안동맥, 요골동맥, 여기 대퇴동맥, 슬화동맥, 족배동맥 이런 데다가 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축두동맥, 경동맥. 치질 환자 항문 부위의 상처 치유와 소염작용에 할 수 있는 목욕은 딱
딱 나와야 되죠? 1. 좌욕, 2. 샤워, 3. 냉목욕, 4. 완전 침상 목욕, 5. 자기보조 침상 목욕. 정답은요? 1번 좌욕입니다. 항문 부위 상처 치유, 소염 적용할 수 있는 거 좌욕이에요. 여자분들 좌욕 자주 하세요. 물을 한 2분의 1 정도 대야에 담고 대야채 끓여버리죠. 그리고 식혀서 좌욕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욕 시간 5에서 10분 정도요. 문제 풀 때요. 답만 딱 보지 말고 그것에 관련된 이론을 보셔야 돼요. 좌욕 4043도 또 5에서 10분 좌욕만 알면 돼요. 침상목욕 또는 통목욕 다 아셔야 되죠. 통목욕 시간 통이공 20분입니다. 침상목욕에서 중요한 거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얼굴을 닦을 땐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침상목욕물의 온도는 침상 89는 43에서 46도죠. 구강간호 설명 중 옳은 것은 구강간호가 키워드라고 하면은요. 일반 구강간호, 특수 구강간호 이런 이론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1. 칫솔모가 빳빳한 칫솔을 사용한다. 2. 장기간 금식 환자는 구강간호가 금기다. 3.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4. 잇몸이 상했을 경우 칫솔로 잇몸 마사지를 한다. 5. 입가에 물기를 닦고 입술에 바셀린 크림을 바른다. 정답은요? 입가에 물기 닦고 입술에 바셀린 크림을 바른다. 또는 립글로스, 오일을 바른다. 이런 것들이 구강간호입니다. 구강간호는 입 안도 간호하고 입술도 간호하는 거예요. 1. 칫솔모가 빳빳한 거, 부드러운 칫솔모가 좋다 했어요. 장기간 금식 환자도 구강간호를 해줘야 되죠. 입안을 닦아낼 때는 혀 안쪽까지 깊숙하게 닦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혀 안쪽이나 목젖까지는 자극하지 않는다. 또 혈액 응고장애가 있을 때 피가 안 멈추는 환자 치실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치아의 바깥쪽 먼저 닦고 어금니 안쪽 닦아주는 거예요. 잇몸 마사지를 칫솔로 하지는 않아요. 일반 구강간호, 앞니의 안쪽 면을 닦을 때는 칫솔을 세워서 닦는다. 칫솔을 수직으로 세운다.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상악 윗니 먼저 닦는데요. 앞니 닦고 어금니 닦고 하악 앞니 닦고 어금니 닦고요. 위에 닦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로. 의치도 윗니 끼고 아랫니 끼죠. 항상 위 먼저 그 다음에 아래. 치아의 바깥쪽을 먼저 닦고 어금니의 안쪽을 닦는다. 칫솔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닦는다. 혀는 너무 깊숙하게 닦지 않는다. 구토나 질식이 생기니까. 구강간호에 관한 설명 바셀린 크림을 입술에 바른다. 이런 거 맞고요. 특수 구강간호, 특수한 간호라는 거 무의식 환자인 경우 또 산소요법 받는 환자, 안면이 마비됐어, 편마비야, 장기간 금식하는 환자, 탈수하는 환자, 기관 내 삽입 환자, 비위관 환자 다 특수 구강간호라는 거예요. 구강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또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 제공할 때 체위는 상체를 올려줘야겠죠. 치귀, 고개를 옆으로, 상반신 약간 올린 자세 다 좋다. 또 흡인 방지를 위한 자세에 상체를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구강간호에 쓸 수 있는 용액은요. 가사나수소, 붕산수가 좋고요. 입술에는 바셀린이나 미네랄 오일을 바를 수 있습니다. 가사나수소 대 물은요. 1대4, 물 대 가사나수소는요. 4대1, 물을 4배 더 넣고 이렇게 섞어서 구강간호에도 쓰고요. 머리에 피떡 졌어 이럴 때도 가사나수소를 씁니다. 백태가 껴있는 혀의 죽은 조직 제거에 가사나수소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구취 제거가 된다. 구강간호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 붕산수, 증조수, 가사나수소, 생리식염수, 글리세린, 클로로엑시딘, 미네랄 오일 다 사용 가능한 거예요. 글리세린이랑 이 미네랄 오일은요, 입술에 발라주는 것입니다. 다 원액이 아니라 희석하는 건데요. 알코올은 절대 쓰지 않죠. 알코올은요, 개방상처에 쓰지 않는다. 이런 점막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